서운한 걸 말하면 내가 예민한 사람 되고 참으면 내가 호구가 되더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가장 큰 후회가 뭐냐고 물으면 그건 말을 못 꺼낸 거야. 아니지. 말을 꺼냈다가 안 했다가를 반복한 거지. 서운한 마음을 말하면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되고 참으면 내가 호구가 되더라는 게 지금의 내 상황이야. 지난 겨울 딸이 나한테 전화했어. 목소리가 밝았어. 엄마, 주말에 조카 생일 파티 있는데 큰일 났어. 일정이 겹쳐버렸어. 미안해. 엄마 생일 모임 못 갈 것 같아. 그렇게 말했어. 내 생일은 그 다음 주였어. 딸, 사위, 손주까지 모두 오기로 약속한 날이었어. 당신은 뭐든 참으면 돼. 엄마니까.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 눈빛이 느껴졌어. 말해야 할까? 아니면 또 참을까? 내 입안에서 말들이 맴돌았어. 딸아, 엄마도 생일이 있고 엄마한테도 시간이 남은 게 별로 없다는 거 알지? 엄마가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그런 말들이. 하지만 결국 나는 알겠어. 가봐. 조카 생일이 중요하지. 엄마는 괜찮아. 이렇게만 말했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 그날 밤 내내 침대에서 뒹굴었어. 천장을 봤어. 벽을 봤어. 손가락으로 침대부 주름을 폈다. 굽혔다를 반복했어. 왜 말을 못했을까? 왜 항상 이렇게 되지? 딸이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 그 순간의 통증이 가슴에 박혔어. 그건 큰 상처는 아닐 것 같은데 작은 칼로 계속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어. 다음 날 아침 나는 혼자 밥을 차렸어. 시금치 나물, 계란말이, 미역국.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밥상을 함께 했었어. 그가 일어나면 여보, 밥 먹자. 이렇게 부르곤 했었어. 지금은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어.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어. 나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혼자가 된 걸까? 혼자 밥 먹고, 혼자 밤을 보내고, 혼자 아침을 깨는 게 이제 당연해졌어. 딸한테 전화 한 통 받기 위해 내 생일을 포기하는 것도 이제 당연해진 것 같았어. 내가 호구가 되면 뭐 할 텐데.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되면 뭐 할 텐데. 그런 생각들이 밥을 목구멍으로 넘기기 어렵게 만들었어. 엿새 뒤 아들이 해외에서 영상통화를 신청했어. 아들도 바빴어. 회사 프로젝트가 있다면서. 하지만 나를 못 본 지 2년이 넘었다고 생각하니 목소리가 떨렸어. 화면에 비친 아들 얼굴이 자기 가족들로 꽉 차 있었어. 아들 아내, 손주들 말이야. 내가 어느 부분에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내가 빠져도 될 부분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니 아들 목소리도 멀게 들렸어. 어라, 엄마, 왜 웃질 않아?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어떻게 웃어야 할지 몰랐어. 서운함을 말하면 내가 자식 삶의 짐이 될 것 같았어. 그리고 참으면 호구가 되지만 최소한 자식들은 편할 것 같았어. 이게 엄마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참는 것. 항상. 끝까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아. 내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게, 내 남은 생일이 몇 개나 남았는지도 모른다는 게,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내가 참은 감정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건 내 안에 계속 차곡차곡 쌓여. 마치 방에서 짐을 치우지 않으면 짐이 쌓이는 것처럼. 그리고 어느 날 그 방이 너무 답답해져. 숨을 쉬기도 어려워져.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건 줄 처음 알았어. 혼자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혼자라는 게, 그게 가장 무서운 거야.
그리고 그 무서움이 나를 더 고독하게 만들어. 일요일 오후 3시. 나는 항상 이 시간이 가장 무겁다고 느껴. 해는 아직 밝지만 뭔가 하루가 끝나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나는 TV를 켜. 요즘 드라마들은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별로 없어. 새로운 배우들이 자꾸만 나와. 그들은 모두 젊고 예뻐 보이고 뭔가 희망이 있어 보여. 나는 그들을 보면서 내 젊은 날을 생각해. 내가 저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했던 적이 있었나? 아니면 나는 처음부터 저런 감정을 없던 사람이었나? 딸이 40이 됐어. 딸도 이제 중년이야. 그런데 내 딸은 여전히 내 눈에는 어려 보여. 마치 어제 태어난 것처럼. 이게 엄마의 눈이구나 싶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자식은 자식일 뿐이야. 하지만 자식의 눈에는 엄마가 뭘까? 그건 내가 모르겠어.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해. 언제는 일주일에 2번씩 했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이야. 그것도 아내가 권하면 한다는 걸 나는 알아. 왜냐하면 배경에 아들 아내가 아이고, 엄마한테 전화 좀 해. 이렇게 말하는 게 들리니까. 그래서 난 그 통화 시간을 길게 하지 않아. 빨리 끝내려고 해.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더 물어보지 않으려고 노력해. 왜냐하면 너도 바쁜데 나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내 패턴이 돼버렸어. 자꾸 먼저 양보하고, 자꾸 먼저 물러나고, 자꾸 먼저 상대를 배려하는 척해. 하지만 그건 배려가 아니라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한 자기보호 예방주사 같은 거야. 지난달에 동네 할머니들과 마트에 갔어. 우리는 매주 목요일에 마트에 가. 신문 광고를 보고 뭐가 싸는지 확인하고 가서 장을 봐. 그게 우리의 행복이야. 사실은 마트에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에서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게 행복인 거야. 그날 강희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국밥을 사줬다고 자랑했어. 아,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말이야. 자식이 밥을 사줬다는 게.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는 몹시 심우했어. 내 아들도 나한테 밥을 사줄 수 있을 텐데 왜 사주지 않는 걸까? 아니지. 사주고 싶어도 먼 나라에 있으니까 못하는 거겠지. 그럼 내 딸은 가까이 있는데 딸은 왜 엄마 밥을 사주는 생각을 안 할까? 하지만 이 생각도 처음에는 큰 서운함이었다가 지금은 무뎌져 버렸어. 그냥 이런 거구나. 이게 내 운명이구나 싶으면서 말이야. 집에 가는 길에 나는 뒤처졌어. 할머니들이 자꾸 앞으로 나가. 그래서 나는 혼자 따라가는 거야. 거울 같은 일이지. 나는 항상 뒤에 남겨져.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아. 내가 앞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걸. 내 앞에는 뭐가 있어. 그냥 계속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 끝에는 죽음? 어두운 생각이라고 할까. 나는 죽음을 많이 생각해.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야. 오히려 그게 끝이라는 게 위로가 돼. 이 외로움이 끝난다는 게, 이 고독감이 끝난다는 게. 하지만 그 생각도 죄책감이 돼. 내가 죽음을 바라는 건 아닌가? 내가 이만 끝내고 싶은 건 아닌가? 아니야. 나는 죽고 싶지 않아. 하지만 살고도 싶지 않아. 그냥 이렇게 떠 있고만 싶어. 아무 무게도 없이, 아무 책임도 없이,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도 않으면서. 그런 날들이 계속됐어.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 할머니들과 마트에 가. 이게 내 삶의 전부였어. 이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전부였어.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
박의 할머니가 안 왔어. 일요일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요일에. 나는 묻지 않았어. 다른 할머니들도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우리 셋이 앉았어. 보통은 넷인데 일주일 뒤에 들었어. 박의 할머니가 넘어졌대. 계단에서. 그리고 고관절이 부러졌대. 이 나이에 고관절이 부러지면 끝이야. 다들 알고 있어. 그래서 다들 조용했어. 나는 병원에 갔어. 박의 할머니를 뵈러. 그 침대에 누운 박애를 봤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가 죽음이 아니라 남겨져 있다는 게 무섭다는 걸 알았어. 박의 할머니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건 곧 끝날 것 같았어. 하지만 나는 이렇게 계속 남아있을 거야. 혼자. 고독 속에. 그리고 그게 몇십 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그게 가장 무서웠어. 박의 할머니의 손을 잡으면서 나는 미영이를 생각했어. 미영이는 이미 1년 반을 더 있다고 들었어.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박의 할머니도 그렇게 될 거야. 아니면 나도.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 내가 이렇게 참고 침묵하면서까지 뭘 지키려고 했는지 말이야. 자식들과의 관계. 하지만 그 관계는 일방적이었고 내가 계속 주기만 했고 받는 건 침묵과 고독뿐이었어. 내 품위. 하지만 내가 잃은 건 내 인생이었어. 박의 할머니를 떠나오면서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되돌아봤어. 그리고 생각했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뭘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식이 뭘까? 참기만 하는 이대로 갈 거야? 아니면 뭔가 바꿔야 할까? 그 이후로 나는 조금씩 변했어.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가장 먼저 한 일은 딸한테 전화를 거는 거였어. 그리고 내가 서운했다고 말했어. 생일 모임을 취소한 것에 대해, 내가 다치지 않은 척 했던 것에 대해. 딸은 처음에는 말을 못했어. 그리고 눈물이 났대. 나중에 들었는데 딸이 사위한테 엄마가 상했대 이렇게 말했다고. 그리고 다음 주말에 그들이 집에 왔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를 만나려고. 그날 딸이 내 손을 잡았어. 아마 10년 만인 것 같아. 딸이 말했어. 엄마, 미안해.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 줄 몰랐어. 엄마가 항상 괜찮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말했어.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였어. 왜냐하면 나는 처음으로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들었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단순히 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 이후로 나는 더 용감해졌어. 아들한테도 전화를 했어. 그리고 말했어. 내가 바쁜 건 안다고. 하지만 엄마도 혼자가 힘들다고. 그리고 너를 만나고 싶다고. 아들은 말이 없다가 나중에 이메일을 보내줬어. 그 이메일에는 자기도 엄마를 그리워했다고, 단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 적혀 있었어. 우리는 다음 달에 만나기로 약속했어. 아들이 한국에 올 수 있는 시간을 내기로. 2년 만에. 이게 나를 깨우쳤어. 내가 참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침묵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한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감정도 중요하다는 걸. 내 서운함도 말할 가치가 있다는 걸. 할머니들한테도 다르게 대했어. 더 이상 조용히 따라가지 않았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말했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말했어. 처음에는 어색했어. 그들도 내가 이렇게 의견을 낼 줄 몰랐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들도 내 말을 들었어.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갔어.
박의 할머니는 결국 2달 뒤에 돌아가셨어. 그 침대에서. 하지만 나는 자주 병원에 갔어. 그리고 박의 할머니의 손을 잡아줬어.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어줬어. 그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나는 알았으니까. 박의 할머니가 가신 뒤로 나는 자주 생각했어. 박애가 남겨준 것들이 뭘까? 그건 우리가 함께 한 시간이었어. 심각하지 않은 일상의 순간들. 목요일마다 마트에 가는 일. 신문 광고를 보고 웃는 일.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의 할머니는 죽기 전에 이 일을 했어. 자신이 소중한 사람들한테 말했어.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그런 말들을 말이야. 그 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그 말들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 마음을 말하기로, 내가 서운할 때는 서운하다고 말하고, 내가 그리울 때는 그리워한다고 말하고, 내가 고마울 때는 감사하다고 말하기로. 이게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걸까? 아마도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호구가 되고 싶지 않아. 내 감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깨달았어. 진짜 사랑은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진짜 사랑은 내 감정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걸. 진짜 사랑은 상대방도 나를 있는 그대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그것만이 진정한 관계를 만든다는 걸. 나는 이제 6개월마다 아들을 만나. 아들 가족과도 함께. 처음에는 어색했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대화를 나눠.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을 말이야.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손주들의 학교 이야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 딸도 자주 와. 딸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나도 변했고 딸도 변했어. 우리는 이제 세대를 나눈 엄마와 딸이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내가 넘어졌어. 욕실에서. 욕실 바닥이 미끄러워서 순간 내 몸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은 통증이었어. 내 팔이 부러진 것 같았어. 나는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어.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어. 딸이 먼저 왔어. 그리고 내 팔을 들어주고 흙을 떨어주고 병원으로 데려갔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어. 정말로 팔이 부러져 있었어. 나는 깁스를 했어. 그리고 팔을 움직일 수 없게 됐어. 집에 돌아와서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 밥을 먹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샤워를 할 때도, 모든 순간에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지 말이야. 딸은 내 곁을 떠나지 않았어. 회사 일을 미루면서까지. 처음에는 내가 미안했어. 딸이 일을 안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딸이 말했어.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를 돌볼 차례야. 괜찮아. 그렇게 말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울음이 터졌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 모든 게 한 번에 복받아가는 기분이었어. 내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지, 그걸 처음으로 느꼈어. 팔이 낫는 동안 나는 많은 걸 배웠어. 약함도 좋다는 걸, 도움을 받는 것도 사랑받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받을 준비만 해도 누군가는 주려고 한다는 걸. 내가 침묵할 필요가 없었다는 걸 말이야. 팔이 나은 후에 나는 달라졌어. 이전의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내 감정을 말해. 명확하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예민할까봐, 내가 호구가 될까봐. 왜냐하면 그건 이미 일어났으니까. 내가 침묵했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이미 고독했으니까. 이제 나는 알았어. 진짜 호구가 되는 건 침묵하는 거라는 걸. 진짜 약해지는 건 감정을 숨기는 거라는 걸. 진짜 외로워지는 건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라는 걸. 그래서 나는 다르게 살기로 했어.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있어. 여전히. 하지만 그건 이제 외로움이 아니야. 그건 내 시간이야. 내 선택이야.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을 때는 나는 그렇게 말해. 너무 늦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인생의 소중함을 깨달은 후 나는 남은 생일들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 사실 이전까지는 생일이 뭔지도 의식하지 못했어. 그냥 해마다 도래하는 하나의 날일 뿐이었어. 하지만 박에 할머니가 가신 이후로 내 생일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됐어. 내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로 했어.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그냥 함께 하자는 이유로. 딸이 물었어. 엄마, 생일에 뭘 원해? 그리고 나는 답했어. 너만 있으면 돼. 그 말에 딸이 웃었어. 하지만 내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을 거야. 아들도 다음 생일엔 가능하면 온다고 했어. 아들의 스케줄이 허락하는 한. 그런 말도 이제는 감사해. 왜냐하면 아들이 노력한다는 게 느껴지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니까. 아주 작은 노력도, 아주 작은 배려도 이제는 뚜렷하게 느껴져. 할머니들 중에 이제 강희만 남았어. 강희도 요즘 많이 아파. 무릎이. 나는 강희 할머니와 더 자주 만나기로 했어. 강희가 원하는 만큼, 아무런 조건 없이. 강희가 내 손을 잡고 싶어 하면 나는 손을 잡아줄 거야. 강희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면 나는 열심히 들을 거야. 내 시간을 투자할 거야. 왜냐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으니까. 나는 또한 예전에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 미영이 가족한테. 미영이는 이미 올해 초에 가셨어. 하지만 미영이 딸이 나한테 연락을 했어. 엄마가 엄마 생각을 많이 했다고. 엄마가 병원에서 나와 함께 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말이야. 내가 간단히 손만 잡아줬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했단 말이야. 그때 나는 깨달았어. 내가 뭔가 크고 대단한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건 내 오만이었다는 걸. 사람들은 크고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아. 그냥 함께 있는 것. 그냥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그냥 손을 잡아주는 것. 그런 아주 작은 것들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야. 요즘 나는 매일 아침에 감사일지를 써. 아주 간단한 것들을. 오늘 아침에 마신 따뜻한 밥국, 창밖의 햇빛, 전화를 받아준 딸의 목소리, 할머니들과 함께한 마트 여행. 그런 작은 것들. 그런데 이상해. 이런 작은 것들을 세어보니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내가 지나쳤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침묵 속에서 놓쳐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이제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어. 남편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시간들, 아들을 더 자주 안아줄 수 있었던 시간들, 미영이의 손을 더 자주 잡아줄 수 있었던 시간들, 박의 할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들. 그런 것들은 이제 두 번 다시 오지 않아. 그래서 나는 더욱더 앞으로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려고 해.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내가 다음 생일을 맞이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내 손주들이 다음번에 올 때까지 내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찾기 시작한 거야. 예전에는 내가 먼저 나가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기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거야. 딸의 친구들이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 왜냐하면 딸이 자기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한대. 엄마가 어떻게 변했고, 엄마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말이야. 그리고 강희 할머니의 며느리가 나한테 감사 인사를 했어. 나와 강희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강희의 얼굴에 웃음이 더 많아졌다고, 강희가 더 활발해졌다고, 그런 작은 것들이 강희 며느리의 남편인 아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쳤대. 엄마가 행복하니 본인도 마음이 편하대고, 이게 뭘까? 내가 변하니까 주변도 변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말을 꺼내니까 사람들도 나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손을 내밀었더니 누군가도 손을 잡아주기 시작한 거야. 이게 관계라는 걸 이제 알았어. 그런데 며칠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아들이 갑자기 비행기 표를 예매한 거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아이들도 보내고 싶다고. 아들이 메시지를 보냈어. 엄마,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이제 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닫게 되어서 미안해. 하지만 아직 늦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말했어.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 내 아들이 나를 이해했어. 내가 물론 많이 주었지만 그걸 아들도 느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들도 나를 주고 싶어 한다는 거야. 이게 사랑이라는 걸, 이게 관계라는 걸. 이제 나는 알았어. 모든 게 늦지 않다는 걸. 내가 60대가 됐어도, 내 인생이 끝에 가까워졌어도 여전히 나는 변할 수 있고,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받아줄 수 있고, 여전히 사랑은 가능하다는 걸 내가 참지 않기로 결심하고 나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이전에 내 인생은 회색이었다면 지금의 내 인생은 칠색이야. 모든 색이 들어와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감사도, 그런 모든 감정들이 나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어. 나는 이제 내 감정에 정직해. 서운할 땐 서운하고, 화날 땐 화내고, 기쁠 땐 기뻐해. 그리고 그 감정들을 누군가와 나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내 감정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 인생에 참된 행복이 뭔지 말이야. 그건 완벽함이 아니야. 그건 성공도 아니야. 그건 돈도 아니야. 그건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야.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감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나는 이제 알았어. 나는 이 시간을 우리와 함께 보내야 한다는 걸. 내가 소중하다는 걸 알면서,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믿으면서, 그리고 내 감정이 말할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상태로 말이야. 명언이 있어. 좋은 삶이란 좋은 생각으로 시작된다는 말 말이야. 하지만 나는 좋은 삶이란 좋은 감정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해. 나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을 만드는 거야. 나는 60대의 여자야. 남편도 가고 친구도 떠났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나는 서운할 수 있는 사람이고, 화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이 나를 인간답게 만들어. 서운한 걸 말했을 때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될까?
그럼 그렇게 되자. 적어도 내 감정을 숨기지는 않을 거니까. 참았을 때 내가 호구가 될까? 그럼 그렇게 되지 말자.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남은 생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남은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나는 계속할 거야. 말하고, 울고, 웃고, 사랑하면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